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여러분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가 어제 그제 영상을 2개를 올렸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에 의해 간단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또 막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맨 마지막 스파트 단계에서는 외워야 될 것 딱딱 집어가지고 한 개의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 그 영상 핵심 외워야 되는 것들만 모아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 개인정보보호법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4가지 세부 내용이 있다라고 식약처에서 공고를 했지만 한 문제 내지는 2문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보면은 고객관리 프로그램 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 상담, 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잘 그러니까 뭐 적절하게 수집하고 개인정보 안 쓸 것 같으면 빨리 폐기해라. 그리고 고객이 개인정보 이거 쓰지 말라고 요청했을 때는 뭐 쓰지 말아야 된다. 뭐 이 정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말을 법률 용어로 이렇게 풀어쓰게 되면은 우리가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내용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수강생들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고유 식별번호하고 민감정보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공부를 그때 제가 알려드렸는데 몇 가지 뭐 관리나 정보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보고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고객 관리라는 것은 CRM,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해서 고객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객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고객을 그냥 뭐 A, C, B, C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고객 관리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개인에 적합한 차별적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안에 차트를 쫙쫙쫙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구매했고 어떤 걸 좋아하고 뭐 이게 뭐 어떻게 여기에 뭐 어떤 제품을 언제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 뭐죠?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 지속성 강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고객에게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고객 정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좀 활성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나 이렇게 인원이 좀 부족하게 되면 고객 관리도 사실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제 화장품이라는 이 특이한 이 산업은 고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장품 팔기 힘들기 때문에 이 고객 관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고객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PC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그 태블릿 PC 같은 데다가 깔아놓고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예약을 받는다든지 매출을 관리를 한다든지 안에 있는 재고, 상담, 또 얼마가 얼마큼 나갔으니까 손익계산까지 나오겠죠. 고객 유형별 고객 리스트, 이 고객은 어떤 유형, 그다음 고객 그룹, 등급 있죠. 이 고객님은 정말 우리 그 VVIP, 이 고객님은 그냥 일반 등급 뭐 이런 식으로 거래 내역, 미수 고객, 가망 고객 등 분석해서 비즈니스 분석 도구로 우리가 매출 플러스 재고, 손익, 직원 관리를 다 토탈, 그러니까 고객 관리뿐만 아니라 매출, 재고, 손익, 직원 관리, 그러니까 모든 사업적인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이거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은 이제 보통 그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매장에서 보통 우리 회원 가입하잖아요. 회원 가입해가지고 카드 발급 받으면 몇 프로 할인되기도 하고, 또 행사합니다 그러면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고객이 얼마만큼 샀으면 또 어떻게 사은품을 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고객 관리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고객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개인정보 이거는 조금 보셔야 돼요.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너무 크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개인의 존엄,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그 용어들로
잘못된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개인의 존엄,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 권리 보호, 개인의 존엄, 가치 구현. 자, 개인정보라는 거, 이것도 또 중요하죠. 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예요. 자, 죽어 있으면 개인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자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 저, 그리고 제 창문 옆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의 어떤 CCTV 영상, 이런 것들도 다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당연히 이게 개인정보죠. 영상, CCTV 영상들. 그래서 뭐 아무나 CCTV를 좀 보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민감정보는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고요. 범죄 경력 자료 정보, 결격 사유할 때 금고 이상을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화장품 영업에 에서 결격 사유 이렇게 우리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라든지 사상, 신념, 조합,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이런 것들은 민감 정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관련한 영업을 할 때 민감 정보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민감 정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는 개인 정보인데 어떤 성명 정도, 그리고 주민번호 아니고 생년월일 정도,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용어가 나왔는데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거 네 가지는 우리가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해서 뭐 우리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경찰서를 간다든지, 요즘 뭐 검찰을 간다든지,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그리고 뭐 동사무소에서 내가 뭘 뗀다든지, 이럴 때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을 증명하는 거죠.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이거 세 개는 이제 내국인이고, 이거는 외국인일 때는 등록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식별번호. 개인정보법에 의거한 고객 정보의 입력.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열람 청구권을 보장해야 된다. 자, 이 말은 좀 이따 뒤에 나올 건데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어요. 우리가 쇼핑몰 제가 하고 있는데도 거기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를 한 명 지정해놔서 이 사람만 안에 들어있는, 우리 그 쇼핑몰 안에 있는 회원들의 어떤 정보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뭐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 명이서 돌려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거고요. 열람 청구권 보장은 이제 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일반 고객이, 개인이 내가 좀 보고 싶다 하면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공개를 하고 이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처리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합니다. 누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담당 직원 전담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즉,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 목적이 정확해야 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해야 되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금지해야 되며,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담당 직원 전담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용어들, 개인정보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고객정보 관리 하나 더. 지금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정보를 입력할 때 이렇게 했었고요. 관리는 어떻게 되냐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자, 처리자는, 자, 아까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렇게 수집해서 조심해서 잘 다뤄라, 잘 입력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처리자는 이 내용들을 분실하거나 도난하거나 유출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관리 물리적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내가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우리 왜
뭐 마트 뭐 대형 마트에서 개인 정보를 누구누구한테 팔아가지고 뭐 얼마를 취해가지고 뭐 이게 구속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잖아요. 개인 정보 처리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처리자는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개인정보 처리 시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해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 및 정보 제공 사항이라든지 아까 그 뭐 민감정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고유 식별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여기에 대한 용어나 설명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이용하는 목적은 당신이 이렇게 쇼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택배를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뭐 주소를 받고 합니다. 라는 것고요. 수집하려는 개인의 정보의 항목. 내가 이름, 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까지만 받겠다. 아니면 나는 뭐하고 너 개인의 취향, 뭐 생활 습관, 뭐 이런 것까지 다 받겠다라는 것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받을 건지 수집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내가 이걸 6개월간 이용하겠다, 1년간 이용하겠다라고 미리 정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쇼핑몰 같은 데 가입할 때 이거 잘 읽어보지는 않지만 뭐 오케이 해가지고 등록이 돼서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저희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하고 뭐 계속 이용을 하다가 몇 년간 이용이 없어도 우리가 그 정보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개인정보법이 바뀌어가지고 몇 개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자동적으로 없어져서 그 고객의 내용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문 내역으로만 그냥 확인이 가능하지 그 고객이 뭐 어디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전화번호가 뭐고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유와 이용기간도 정보 처리할 때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자,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동의 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 시 불이익과 그 내용이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그런데 고객이 주소를 안 알려줘. 그러면 만약에 주소를 안 알려주면 너가 택배를 할 때 우리가 택배를 보낼 수 없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런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데 네가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으면 우리가 정보를 보낼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보 처리 시 동의 및 정보 제공 사항은 이거는 시험에 문제 꼭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개동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읽어보시면은 어떤 항목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 상담. 자, 또 고객 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아야 되죠. 아까 동의,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수집 목적, 동의 및 거부자. 요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유 식별 번호 수집 시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유 식별 번호가 뭐였었죠? 자, 4가지 읊어볼게요. 주민번호, 운전면허 번호, 여권 번호, 외국인 등록증 번호. 이것도 나올 수 있겠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전과 다르게 그냥 주민번호로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위조 사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유 식별번호는 지금 아무나 수집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근거에 있어야 되죠. 뭐 금융 거래를 한다든지 뭐 나라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가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수집이 가능하지 아무나 수집을 가능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 필요 정보만 수집하고 보유 기간 만료 시 뭐 한 달 있다가 폐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다? 즉시 폐기, 즉시 파기 또는 즉시 폐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파기. 제가 쇼핑몰 아까 드리면서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이 6개월 이상 쇼핑몰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뭐 메일이 가요. 고객님은 뭐 이동이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메일이 가면서
만약에 고객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파기시켜버려요. 그래서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홈페이지라든지 사업장에다 게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법 몇 가지, 2가지에서 3가지 시험 문제 중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뭐다? 개인의 정보 처리,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의 자유, 권리 보호, 존엄, 가치 구현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개인정보는 누구다? 살아있는 개인이다.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자, 주민번호는 어디에도 들어가죠? 고유 식별번호에도 들어갑니다. 자, 고유 식별번호 4가지. 시작.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자, 있고요. 민감정보라는 건 뭐죠? 유전자 정보, 범죄 경력, 자료 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치적 견해, 이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거를 굳이 우리가 수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얘가 진보라서 내가 좋아하고 보수라서 싫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건강, 성생활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민감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 누구죠? 개인정보 처리자. 자, 이 사람은 정확하게 적법하게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지를 한다. 그래서 담당 직원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한다. 자, 이게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2번째 문제는 개인정보 처리 시 4가지 동의 및 정보 제공 사항이 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들.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고유 식별번호를 수집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보유기간 만료 시는 즉시 폐기한다. 개인정보 방침을 만들어서 공개에 홈피라든지 사업장에다가 게시를 해놓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3회에 걸쳐서 화장품법의 이해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그 중에서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맞춤형 화장품 이거 시험을 치시는 분들 중에 뭐 공방을 하고 계시다거나 뭐 피부 관리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좀 쉬울 거예요. 화장품 만드는 거를 해보셨거나 또 원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공부만 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